안희정 전 지사가 느닷없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좀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석을 해서 강압이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사실상 합의하에 그런 의미죠.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안 전 지사는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출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잖아요. 그때 하필 또 김지은 씨가 그날 오전부터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검찰이 아무래도 피해자 조사이다 보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김지은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을 하면서 좀 상황이 난감해진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김지은 씨 조사를 멈추고 안 전 지사 조사를 하고 나서 한 9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냈는데 김지은 씨 측에서는 그 부분도 사실 예측 못한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굉장히 담담하게 진술은 했지만 굉장히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과하는 자세라든지 예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지은 씨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상실감,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상실감을 느꼈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느꼈을 상실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김지은 씨가 느꼈을 배신감이라고 얘기했다면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표현은 잘못됐고요. 지지했던 사람이고 본인이 모시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 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는데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 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그건 말이 되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본인이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아마 김지은 씨가 느꼈을 그 배신감에 대한 미안함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얘기하다가 상실감, 미안함을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랬죠. 가족에 대해서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또 도민들과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또 비난이 있었고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는 사실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한테 상실감과 배신감을 주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법적 처벌을 피해 나가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기에 의해서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합의해서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의 해석대로라면은 위기에 의한 성폭행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근데 지금 저를 지지하고 열심히 했던 제 참모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이 다 미안하다는 건 아마 최 평론가님,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보통 자신을 도왔던 다른 참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그다음에 나를 도왔던 내 참모들이 나에 대해서 느꼈던 상실감, 배신감이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제 입장이 아니고 이제 이쪽 변호인이라면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이라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도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참모들한테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김지은 씨와의 관계는 연애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불륜을 저질러서 죄송하지만 어떤 위계나 위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애 감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형사처벌의 문제는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더라도 김지은 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위계 위력에 의한 행위였다고 진술을 하면 그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 아무리 합의에 의한 그런 연애 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가 조금 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안희정 지사 스스로도 뭔가 이게 그런 감정이었다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의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문장을 가족에 대한 그 답변에서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은 위력에 의한 간음이라고 하면 결코 나올 수 없는 말이고 예. 결국 결국 안희정 전 지사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은 피해자와 나의 사이는 불륜이기 때문에 예. 아내한테 더 상처를 줬다. 그래서 아내가 더 아프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아마 검찰에 가서 해당 진술, 본인에 관련된 어떤 혐의 사실을 부인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안희정 전 지사가 가장 처음에 이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의 SNS에 올렸던 글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때 정확하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무엇보다 저로 인해 고통받았을 김지은 씨에게 정말 죄송합니다. 예.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입장은 잘못입니다. 네. 모두 다 제 잘못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비서실에서 발빠르게 합의된 관계였지 성폭행은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어요. 네. 근데 그걸 다 뒤집고 합의에 의한 관계였다는 비서실의 주장은 거짓입니다라고 자기가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상 그 SNS 글에서 어떻게 보면 성폭행, 김지은 씨의 성폭행 당했다는 주장을 모두 다 인정하는 듯이 이야기를 해놓고 지금 나오는 이야기들이 사실이라면 검찰에 가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네. 하고 있다고 지금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그때도 지적을 했지만 그렇게 얘기를 할 때하고 수사선사에서 직접 조사를 받으면은 다른 얘기를 하더라라는 게 이제 수사 관계자들의 경험이니까 그게 적용이 되는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다은 변호사님, 추가로 폭로한 사람이 이번 주에 고소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피해자가 2명이 되는 상황인데 이거는 안희정 지사한테 불리하겠거든요. 아무래도 불리하죠. 예. 왜냐하면 뭐 한 사람하고 연애 감정을 이렇게 결혼 생활이 어느 정도 지속되면서 누군가에게 다른 감정을 가질 수는 있죠. 사람이 눈정이 들 수도 있고 그렇지만 실제로 행위로 나아가는 것 또 내지는 그런 감정을 가진 것도 배우자에 대한 배신 행위일 수도 있고요. 근데 우리가 그걸 처벌하는 거는 이제 간통죄가 없어졌으니까 그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위계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 볼 여지가 큰 거는 그래서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될 거는 본인의 그 관계에 있어서 갑을 관계에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여성들 그리고 그게 한 명이 아니라 다수인 거.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됐을 때는 그냥 연애 감정을 가져서 내가 누군가와 그런 마음이 들었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그렇죠. 그 좀 논리가 이상하죠. 좀 안 먹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가 피해자가 나오는 거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고 안희정 전 지사 측에서 볼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자진출두 형식으로 먼저 좀 치고 나가는 공격적인 그런 방향을 보여줬을 수도 있는데 그럼 검찰에선 준비가 안 돼 있잖아요. 추가 피해자도 안 들어와 있고. 예. 근데 지금 다시 추가 피해자가 고소를 한다면 이게 양상을 바꾸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요. 더 이제 그 김지은 씨한테도 도움이 되는 상황일 거고요. 그리고 검찰 입장에서도 그래서 이제 추가 피해자 고소가 들어오면 다시 재소환 날짜를 잡아서 예. 좀 더 준비를 해서 수사를 하겠죠. 예. 그러는 가운데 지금 김지은 씨가 자필로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오늘 좀 써서 공개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나오는 저 편지지의 편지 글이 이제 김지은 씨의 글인데요. 좀 설명을 해드리면 예. 방송 출연 이후에 여전히 힘들지만 꼭 드려야 할 말씀이 있어서 이렇게 용기를 냈다라고 하면서 더 이상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가 유포되지 않게 도와달라. 저는 평범한 사람이고 저를 비롯한 저희 가족은 어느 특정 세력에도 속해 있지 않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이 되게 좀 중요한데요. 저에 대해 만들어지는 거짓 이야기들 모두 듣고 있습니다. 누구에 의해 만들어지고 누가 그런 이야기들을 하는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예.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그 서지현 검사 때도 거의 동일한 패턴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2차 피해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좀 확인되지 않은 루머라든지 사적인 정보들이 지금 막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예. 가족에 대한 어떤 정보들까지 루머 형식으로 찌라시로 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니까 좀 자제해달라는 이야기를 한 건데 그냥 자제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거짓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고 누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지도 나는 다 알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저에게는 좀 조심스럽게 추정을 해보자면 예. 안전지사 측의 누군가를 아마 지목한 게 아닐까 싶은데 예. 그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이렇게 2번 힘들게 하고 있다. 내가 예상했듯이 내가 처음에 고백할 때 예상했듯이 그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까지 힘들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고 이 부분도 다 이제 법적 대응을 할 거라는 이제 암시를 주면서 사실상 지금 안전지사가
그 초반에 어떤 모든 잘못을 다 인정하는 듯한 뉘앙스와는 지금 전혀 다르게 행보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보여지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정확하게 지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내용이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릴 수 없는 내용이지만 공공연하게 돌아다닌 내용을 김지은 씨는 지금 다 알고 있다는 그런 거죠. 이제 김지은 씨 표현에 의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지금 그러니까 나쁜 어떤 여성으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에서 알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은 그건 뭐 안희정 전 지사 측을 상대로 한 어떤 압박이라고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본인이 지금 여러 가지 본인과 가족들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이나 루머가 퍼지고 있고 본인이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피해를 당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본인 입장에서는 저런 얘기들을 통해서 본인이 당하고 있는 2차 피해에 대해서 호소하고 언론도 그 부분에서 좀 주의해서 기사를 써달라고 하는 요청이라고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저 말이 사실이라고 하면 뭐 안희정 지사를 지지하는 사람이든 안희정 지사가 직접 연관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분들이 사실이 아닌 내용을 사실화해서 그걸 퍼나르거나 아니면 그걸 만들어서 피해자에 대해서 2차, 3차 피해를 강화하는 것은 참으로 잘못된 일이죠. 그건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언론들도 그런 부분을 잘 구별해서 기사를 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수사를 통해서 밝혀질 거다라고 해가지고 좀 자신감도 좀 내비치고 있어요. 지금 수사를 받고 안희정 지사가 나갔는데 지금은 좀 어디에 있는지 좀 파악이 됩니까?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이제 조사받고 나오는 모습을 보셨는데 그날, 그러니까 금요일 날 오후에 출석을 해서 그 다음 날 한 새벽 2, 3시경에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의 질문을 받다가 이제 거의 도망치다시피 차에 타서 이동을 했고요. 이동을 하자마자 기자들이 사실 지금 거취가 어디냐, 행적을 가지고 굉장히 논란이 많았잖아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검찰에 출석한 거였고, 그러니까 기자들이 그 차를 많이 따라간 것 같습니다. 도대체 어디로 가는지 이 사람이 따라가니까 이제 좀 가다가 기자들이 뒤에 차가 따라붙은 걸 보고는 차에 내려가지고 기자들을 향해서 나를 좀 내버려 둬라. 좀 놔달라. 그냥 좀 내버려달라. 라면서 눈물까지 보였다고 해요. 그래서 아마 대부분의 기자들은 다 빠진 것 같은데 그 중에 이제 또 끝까지 안전지사를 따라간 기자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수도권 외곽에 있는 휴게소에서 안전지사를 만나서 추가로 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때 이제 김지은 씨의 주장의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물어보니까 그 얘기는 하지 말자. 그 얘기는 하지 맙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자신의 좀 굉장히 지금 괴로운 심경을 토로를 했는데 그 괴로운 심경의 대부분도 사실 아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아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하고 있다라는 이야기. 우리 가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그 사건이 터진 날 그게 5일인가요? 지난 5일부터 지금까지 옷을 한 번도 갈아입지를 못했대요. 아, 관사에서 나온 이후로? 예, 관사에서 나온 이후로는 옷도 한 번 갈아입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 그 내가 지금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고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 가족들 때문이다. 내 아내가 얼마나 힘들어 하겠냐. 라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가족의 아픔도 좀 많이 좀 이렇게 좀 생각을 해달라라는 식으로 좀 기자에게 이제 좀 호소를 했습니다. 저희가 뒤에서도 뭐 조민기 씨 때 얘기를 하겠지만 글쎄요, 가해자의 인권? 이런 부분은 어떻게 좀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해자의 인권을 사실은요, 우리가 그 일반인들도 가해자의 인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물론 지금 가해자로 지목 당하고 있는 사람, 저분에 대해서도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또 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들이 있다면 의혹들에 대해서 보도할 필요가 있죠. 다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닌 내용이나 아니면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피해자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피해자가 어떤 사실을 얘기하고 증언하는데 그 내용을 이제 검찰이 검증하고 또 경찰이 수사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좀 두고 봐야 될 텐데 그거 가지고 이제 또 다른 얘기를 만들어내잖아요, 자꾸. 그럼 2차, 3차 피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있는 그대로 사실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얘기할 수 있고 거기에 대해서 분석할 수 있지만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어떤 덧붙이거나 아니면 빼거나 이런 일을 해서 서로가 그 사실이 아닌 내용이 사실인 것처럼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런 부분이 부각되는 것은 좀 주의할 필요는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좀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 어떻게 되는지 알겠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해가지고 아예 만난 적이 없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는데 그 인터뷰 내용부터 좀 먼저 보겠습니다. 조사를 하고 나서 한 9시간 정도 조사하고 돌려보냈는데 김지은 씨 측에서는 그 부분도 사실 뭐 예측 못한 상황이지만 피해자가 굉장히 담담하게 진술은 했지만 굉장히 피해자에 대해서 어떤 지금 사과하는 자세라든지 예의가 아니다라는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김지은 씨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상실감, 배신감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요. 뭐 상실감을 느꼈다는 건 뭐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능해요. 예를 들면 뭐 느꼈을 상실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있겠죠. 김지은 씨가 느꼈을 배신감이라고 얘기했다면 이해는 돼요. 예를 들면
김지은 씨 입장에서는 안희정 전 지사에 대한 신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러니까 지지했던 사람이고, 좋아했던 표현은 잘못됐고요. 지지했던 사람이고 본인이 모시는 상관이기 때문에 상관이 그런 일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신뢰감이 있었는데, 만약에 안희정 전 지사가 그런 행동을 해서 거기에 대한 배신감을 느꼈다. 그럼 그건 말이 되죠. 그러네. 근데 만약에 이제 안희정 지사가 본인이 배신감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했겠죠.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고요. 아마 김지은 씨가 느꼈을 그 배신감에 대한 미안함, 표현하기 위해서 아마 얘기하다가 상실감, 미안함을 얘기한 것 같아서, 그래도 이제 처음에 들어갈 때는 김지은 씨에 대해서 아무런 언급을 안 했어요. 그랬죠. 가족에 대해서만 미안하다 이런 얘기를 했지, 또 도민들과 국민들한테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국민들이 또 비난이 있었고, 언론에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그리고 나서 나오면서는 사실 안희정 전 지사가 김지은 씨한테 상실감과 배신감을 주게 돼서 미안하게 생각한다라고 얘기했는데, 문제는 법적 처벌을 피해 나가려는 그 정도 수준에서 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위기에 의해서 한 게 없다. 그러니까 이건 합의해서 했다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본인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본인은 문제가 없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근데 최진봉 교수님의 해석대로라면은 위기에 의한 성폭행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는 의미가 되는 건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또 형사상의 책임은 묻지 않는 방향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거 아닌가요? 지금 안희정 지사는? 근데 지금 저를 지지하고 열심히 했던 제 참모 마음의 상실감, 배신감이 다 미안하다는 건 아마 최 평론가님, 최 교수님 말씀처럼 이해할 여지도 있지만, 보통 자신을 도왔던 다른 참모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국민들에게 죄송하고 도민들에게 죄송하고, 그다음에 나를 도왔던 내 참모들이 나에 대해서 느꼈던 상실감, 배신감이 미안하다는 취지인 것 같고요. 아마 이건 제 입장이 아니고 이제 이쪽 변호인이라면, 안희정 전 지사의 변호인이라면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국민들한테 죄송하다, 도민들한테 죄송하다, 그리고 나를 지지했던 참모들한테 상실감, 배신감에 대해서 미안하다는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김지은 씨와의 관계는 연애 감정이었다. 그러니까 부인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는 이런 불륜을 저질러서 죄송하지만 어떤 위계나 위력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연애 감정이었다라고 말을 하려는 게 아닌가. 그렇게 되면 형사 처벌의 문제는 좀 달라지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주장하더라도 김지은 씨가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을 하고, 안희정 전 지사가 느닷없이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았는데, 일단 좀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보면은 위력에 의한 관계는 아니었다라고 뭐 취지로 진술을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상 지금 성폭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김지은 씨 같은 경우는 위력과 위계에 의한 성폭행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지금 안 전 지사 같은 경우는 검찰에 출석을 해서 강압이나 어떤 위력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었고, 사실상 합의하에 뭐 그런 의미죠.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라고 지금 안 전 지사는 주장을 한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당시에 출석을 했을 때 그게 이제 지난 금요일 오후 5시잖아요. 그때 하필 또 김지은 씨가 그날 오전부터 검찰에서 계속 조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거든요. 검찰이 아무래도 피해자 조사이다 보니까 언론에 알리지 않고 조용히 김지은 씨를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안희정 전 지사가 출석을 하면서 좀 상황이 난감해진 상황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김지은 씨 조사를 멈추고 안 전 지사 이게 위력에 의한 행위였다고 진술을 하면, 그 안희정 전 지사 쪽에서 아무리 합의에 의한 그런 연애 감정이었다고 하더라도 또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커지죠. 근데 그런 의미에서 안희정 지사가 조금 이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객관적인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겠다. 그러니까 뭔가 안희정 지사 스스로도 뭔가 이게 그런 감정이었다는 뭔가가 있었다는 걸 좀 내포하고 있거든요. 이게 객관적인 시선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의 표현은 본인이 생각하는 주관적인 주장일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간음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내가 보고 있는 시선은, 이 문제에 대한 시선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단적으로 이 안희정 전 지사가 본인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라고 명확하게 캐치할 수 있는 문장을 가족에 대한 그 답변에서 캐치할 수가 있었는데요. 안희정 전 지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